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반면 후속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투자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CJ 등 투자 목표 기업까지 공개하며 공격적인 대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제48회 전국 소년체전이 내일 익산에서 개막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올 연말까지 10층 규모로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들어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상업지구 C2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쯤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야 하지만 아직도 잡초만 무성합니다. 전주시는 2017년 3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에코시티 상업지구 C2 부지에 창고형 대규모 점포가 아닌 일반 대형마트 등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공개 매각과 수의 계약이 유찰되는 홍역을 거친 끝에 2017년 말 모 회사가 230억 원가량의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을 갖춘 10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올 연말까지 짓기로 했지만 개발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창고형 점포의 입주를 불허한 전주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 블록별 대표들 다 모아서 탄원서를 받았어요. 약속한 마트를 들어오지 못할 시에는 창고형 마트라도 개방을 해라. 전주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창고형 대규모 점포를 불허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창고형 점포를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 사이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 개발이 계속 늦어질 경우 주민 불만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이 공장 설립을 마치고 잇따라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배후 도시 조성 같은 후속 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둥지를 튼 김치 공장입니다. 식품 전문 대기업이 지난해 투자를 약속한 지 1년 만에 공장 입주를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건강기능식품 공장 역시 준공식을 갖고 제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지금까지 74개 기업이 분양 계약을 체결해 이 가운데 26개 기업이 공장 가동에 들어갔고 3개의 기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지만 후속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조성 사업이 2년 전에 끝났는데도 2단계 조성 사업은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육시설과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서는 2단계 조성 사업은 입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늦어지면 입주 기업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3만 명 규모로 계획한 배후 복합도시 조성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률이 50%가 채 안 된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와 공조를 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세계적인 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공장이 드문 전북은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까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을 찾기 힘듭니다. 전라북도가 투자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공격적인 대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로 탄소 섬유를 개발해 생산하는 효성 전주 공장입니다. 지난 3월 공장 가동 6년 만에 공장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소 탱크, 수소차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저희들이 자동차의 그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경량화를 통해서 연비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 기업의 집적화가 기대되는 효성의 중설 투자는 최근 몇 년 새 유일한 대기업의 투자인데 전라북도가 지역 경제를 끌어갈 대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유치 목표 기업도 가감히 공개했습니다. 식품공장 신설을 타진하고 있는 CJ 제일제당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효성, GS 칼텍스까지 모두 네 곳입니다. 식품, 바이오, 자동차, 탄소 등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총수들을 만나서 전라북도의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 유인을 위해 투자 유치 보조금도 대폭 높입니다. 도내 기업은 최대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리고 대규모 투자 기업은 지금보다 3배 많은 3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줍니다. 전북을 대표해온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멈춘 가운데 새로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선언이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무직원을 교사로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유치원 원장 62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전주시 효자동의 한 유치원에서 사무직원 2명을 방과 후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금 2,7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도내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임원이던 축협의 조합원 3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8번째를 맞은 전국 소년체전이 내일 익산에서 막을 올립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스포츠 꿈나무들의 열전이 펼쳐지고 오늘부터 일부 종목의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친 기색조차 없이 매서운 공격과 수비가 쉴 새 없이 펼쳐집니다.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성인 못지않은 실력을 뽐냅니다. 골이 들어갈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뜨거운 환호가 쏟아집니다. 마지막 소년체전인데 팀에 피해가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뼈약빛이 내리쬐는 야구장에서도 목이 터질 듯 응원전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익산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 소년체전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경기로 농구와 야구 등이 먼저 열리면서 체전 분위기는 이미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7,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전라북도를 찾아 초등부와 중등부 3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전북 선수단은 8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지난해보다 20여 개의 메달을 더 따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선수단들의 경기력 향상도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막식과 폐막식이 없고 지역별 순위도 매기지 않습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등용문 제48회 전국 소년체전은 오는 28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20명의 학생이 구토와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인 파악을 위해 환자의 가건물과 급식 재료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부터 급식을 중단하고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으며 추가 환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림과 사진전이 전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옛 선비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글 전시와 전쟁 무기를 통해 전쟁의 허무함을 표현하는 사진작가 이만나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10m 길이의 거대한 화폭에 김인현 3월 1일 뜨거웠던 선열들의 함성이 담겼습니다. 독립의 열망은 일제 총칼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전주 기전학교의 초창기 모습과 1908년 전킨 선교사의 부인 레이번 여사가 서문교회에 선물한 종을 소 달구지로 옮기는 사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 흘렸던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린 역사, 이 역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 임금이 출가한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딸을 덜렁이라고 표현하며 따뜻하게 타이릅니다. 영조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후궁을 떠나보내며 안타까운 마음을 제문에 담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자신의 머리칼로 만든 미투리와 애끓는 심정을 담은 편지는 500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는 부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암 박지원의 편지를 비롯해 선비들의 시회를 정교하게 담은 수계도 등 접하기 힘든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선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따스하고 애정이 깊었던 선비들의 여러 면모를 선비들의 글과 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놓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핑크빛 병사들. 작품의 제목은 로맨틱 솔저입니다. 사진작가 이만나는 탱크와 전투기 같은 섬뜩한 전쟁 무기를 앵글에 담아 전쟁의 허망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가약의 고분군에서 유물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분군에 대한 2차 발굴 조사에서 가야와 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철기 유물 50여 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 삼고리 고분군은 5, 6세기에 주변과 활발히 교류한 가야 토착 세력의 무덤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고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군사는 박재만 전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전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이 지원했습니다. 익산을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읍고창은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 투기 부위원장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첫째 주 조직 강화 투기를 소집해서 위원장을 선임한 뒤 최고위 추인 절차를 거쳐 중순쯤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익산시 팔봉동 일대 주택가에서 발생한 녹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민 1,100여 가구가 사흘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어젯밤 9시 노후된 상수도관 내부의 노폐물을 제거했지만 오늘 오후 1시부터 일부 수도관에서 노폐물이 또 떨어져 나와 현재 노폐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오늘 익산시를 항의 방문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예 공동학술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정책과학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해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올해 2월부터는 후속 조치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도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6도,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덥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